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7월 14일 오전 11시 34분입니다. 어제 제가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이라는 프로에 나가서 국민의힘은 고쳐설 수 없다. 한동훈 의원이 창당하는 것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여러 군데서 뉴스가 되고 공론화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 제안을 한 입장에서 한번 조금 더 이야기를 진행시켜 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한겨레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일단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조갑제 대표는 어제 YTN 장성철의 뉴스 명당과 인터뷰에서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면은 지역구인 부산을 기반으로 창당할 수 있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부산이 기반이 아니라 서울이 기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창당이란 말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장동혁 세력이라는 것은 윤석열 세력이다. 내란 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 얼마나 끔찍한 용어냐. 여기에다가 플러스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다. 이 세력과 그렇지 않는 세력이 같은 당에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동거할 수가 있나.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어서 이거는 나뉘어야 한다. 헤어지는 과정에서 신당도 되고 분당도 되고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우리나라 정치판은 갈라질 사람은 갈라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이 조 대표에게 창당할까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하겠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조 대표는 난 창당하라고 그러고 싶다라고 답을 했다. 조 대표는 이어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윤석열 내란 수계 세력 편에 서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말을 그렇게 요약해서 정리를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이 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면, 지금 국민의힘은 우선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국민의 민심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라는 좋은 정당으로 좋은 이름을 가지고 국민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힘이 아니라 국민의 짐, 이제는 국민의 적이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당권을 잡은 장동혁 일당에 다수 국회의원과 당원들이 저항을 하지 않고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장동혁 일당은 바로 내란 수계 윤석열 세력과 겹칩니다. 거의 같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황교안, 장동혁 계열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들은 공화국을 공격한 윤석열의 불법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옹호를 합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장동혁 대표는 투표 용지 부족 사태를 부실선거입니다. 그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선동을 하면서 전국적 재선거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6월 3일 그리고 그 전에 이틀까지 포함해서 3일 동안 투표를 했는데 약 2,700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그걸 상무시해버리고 그걸 부정선거라고 몰아세워가지고 그 투표 용지를 다 불사르든지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다시 투표하자고 합니다. 이거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전국 재선거를 하자는 이야기는 그 혁명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들이라야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건 문해력의 문제입니다. 단순 실수와 고의를 구분하지 못하면은 교통사고 난 사람을 살인범으로 몰아가지고 사형선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구나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하는 장동혁 씨는 판사 출신입니다. 법률가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의힘 당원과 의원들이 이런 행패에 저항을 하지 않고 순응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영혼이 망가진 좀비 정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양향자 최고위원이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좀비 정당입니다. 영혼이 망가졌다는 것은 가치관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헌정질서 수호, 자유민주주의 수호가 국민의힘의 당헌에 나타난 제일 중요한 이념인데 그것을 포기하고 부정선거 음모론 그리고 무조건적 반중 선동 이런 걸로 영혼이 그냥 교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국민의힘 당원 반 이상이 아마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을 고칠 수가 있느냐? 이들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잡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그 광신내 넘어간 사람이 바뀔 수 있는 확률은 아마 10,000명에 1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가 된 이 정당은 그러니까 재기불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복당을 한다고 한들 이 당이 과연 정상 가동이 되겠느냐? 불가능하죠.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한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창회도 안 됩니다. 한 가족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으면 싸움판이 돼버립니다. 친구 사이도 벌어집니다. 조직도 망가집니다. 하물며 공통의 이념을 가져야 될 정당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맨정신가인 사람들이 공존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한동훈 의원은 국민의힘이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한 달 동안 지켜보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럴 힘이 없습니다. 이 당의 주축이라고 하는 한 70명의 이 다선 이른바 중진 국회의원들은 비겁한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다는 아닙니다. 대부분이 윤석열의 전횡을 막지 못하고 불법 계엄 때도 해제 결의에 투표하지 않고 그리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가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거기에 따라가고 계몽령이라고 하고 전환기를 무슨 스승처럼 모시고 이 정도는 이거는 정당의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의 패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갈라지는 게 맞아요. 어떤 식으로 갈라지는 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계제가 지금은 안 됩니다만은 뭐 분당이 되든지 아니면은 그 안에서 극우 세력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것은 불가능한 것 같고 그렇다면은 이 당을 포기하고 이 당을 그냥 극우 당으로 규정을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집단 탈당하든지 아니면은 한동훈 중심으로 신당을 만들어가지고 흡수해버리든지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극우 세력이 나갈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게 그게 정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극우 세력이 전 국민의 한 5%에서 10%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극우 음모당 만들면 됩니다. 그러지 않고 국민의힘에 자리를 잡고 있으면 국민의힘이 하이제킹 되어버리고 국민의힘이 좀비당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이념을 기준으로 사실을 기준으로 헌법과 사실을 기준으로 갈라서는 게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갈라서더라도 이제는 보수 재건이란 말이 정확한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는 걸로는 안 됩니다. 과거로 돌아가면은 어느 당으로 돌아갑니까? 그러면은 뭐 미래통합당으로 돌아갑니까?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갑니까? 새누리당으로 돌아갑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새 판을 짜야 합니다. 그것은 보수를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이런 보수로는 안 됩니다. 국가 중심 세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수, 진보, 중도 이렇게 가르는 것은 이건 냉전 시대의 유물입니다.
오늘날의 다양한 그리고 역동적인 한국 사회에 맞지 않는 기준입니다.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은 헌법 사실 상식입니다.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뭉치는 정당,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정당, 가칭 국민중심당, 국민중심당으로 만들어야 되지 과거 회기형의 보수 제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비전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 의원입니다. 한동훈 의원이 줄기차게 주장하는 게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다수 행동하는 국민들이 행동을 통해서 사이런트 모조리티가 아니라 새로운 국가 중심 세력을 만들어내야 된다 하는 비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것을 실험한 곳이 부산 북갑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산 북갑은 아주 정확한 민심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동혁을 사실상 대신해서 나온 박민식 국힘당 후보는 약 16%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약 43% 받았습니다. 43대 16. 43대 16이 바로 정확한 민심의 심판이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43%. 이 사람들이 앞으로 보수를 재건할 때 주력군이 될 수 있는 헌법 사실 상식 존중 세력이죠. 16%. 국민의힘 거구파 지지. 이건 나중에 점점 줄어들 겁니다. 16%도 상당히 많아요. 그 중에서 거구 엄보는 세력은 또한 일부일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어떤 변화가 민주당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주당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극좌파와 중도 지향파가 나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도 분당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쪽도 갈라지고 이쪽 오른쪽 진영도 갈라지는 게 이게 정상입니다. 그래 하면은 다당제가 되면서 어떤 결과가 되느냐. 극좌 극우가 양쪽 극단으로 밀리고 가운데 중원에서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만들어지면 한국 정치가 매우 역동적이 되고 동시에 경쟁 체제가 되고, 이런 걸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개헌도 생각해 봐야 되죠. 대통령 중심제는 효용이 끝났습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 대통령이 잘못하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는지 우리가 리얼타임으로 목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각 책임제로 가야 합니다. 세계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는 거의가 내각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내각제를 수용할 수 있는 국민 수준이 됐어요. 여러 건의 조사를 통해서 헌법과 사실과 상식을 존중하는 국민이 한국에서는 70%가 됩니다. 이 70%를 믿고 내각제로 개헌을 하고 다당제도 한번 해보고 하는 이런 시발점이 바로 한동훈 의원의 국민중심당 창당 운동을 통해서 힘을 얻게 될 수도 있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그래도 나는 국민의 힘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런 국민의힘 안에서 그가 말하는 보수 재건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것보다는 총선까지 2년이 남았으니까 이제는 거대한 국민운동 차원에서 국민중심당 만들기를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그런 모험, 승산이 상당한 모험을 하면은 대한민국의 양심 세력 그리고 행동하는 세력 약 70%의 헌법 사실 상식을 존중하는 세력이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명사를 만들어야 낼 시대입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런 거는 다 선진국에서 만든 명사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서구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입을 해가지고 그것을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명사를 만들 때입니다. 명사를 만들어야 인류국가가 됩니다. 국민중심 정당이라는 명사, 헌법사실 상식 존중 세력이라는 명사, 행동하는 중심이라는 바이털 센터라는 명사, 이런 명사를 만들어내어서 이 한국 정치를 쇄신하고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여는 이런 정치적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